지금 당장 부엌 가서 밥솥 열어보세요. 밥이 들어있으면 바로 꺼내야 합니다. 그 밥이 암과 치매 위험을 3배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8년간 노인 환자 3,000명을 진료해 온 의사 이정민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박영숙 할머니. 어느 날 식탁에서 밥그릇 들고 30분째 멍하니 계셨대요. 손주 이름도 까먹고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병원 3군데 다녔지만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밥솥에 며칠씩 두고 드세요? 네. 사흘은 먹어요. 보온 눌러두면 편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사흘간 보온된 밥이 할머니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줬을까요? 그 이유는 본론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밥솥밥이 위험한 이유 5가지, 5위부터 1위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1위는 제가 본 환자분들 절반이 응급실에 실려온 원인입니다. 박영숙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밥 하나로 치매와 암 막고 병원비 1,000만 원 아끼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집에 전기밥솥 있으시면 숫자 1을, 없으시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누렇게 변한 밥입니다. 밥솥 열어보셨을 때 밥이 하얗지 않고 노랗게 변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그냥 색깔만 변한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밥이 늙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밥이 노래지는 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화학 변화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감자튀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하얀 감자가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면 노랗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밥도 똑같습니다. 밥솥 속에서 오랫동안 열을 받으면 밥 속 설탕과 단백질이 만나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자튀김을 너무 태우면 검게 변하면서 쓴맛 나고 몸에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밥솥 보온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발암 의심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주의하라고 경고한 성분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십니까?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누런 밥은 위벽을 자극합니다. 마치 사포로 위를 긁어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속 쓰림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먹으면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0세 최명숙 할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밥 한 톨도 아까워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밥을 한 번 하면 일주일 내내 드셨습니다. 밥이 노래져도 아깝잖아 하시면서 계속 드셨어요. 3개월 전부터 속이 자꾸 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 사 드셔도 소용없었어요. 밤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파서 잠도 못 이루셨대요. 며느리가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해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시면서 참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검은색 변을 보셨어요. 위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제야 급하게 병원에 오셨죠. 위 내시경을 해보니 위벽이 곳곳이 헐어 있었습니다. 위험이 심해서 위궤양 직전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런 밥 자주 드세요? 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요. 혼자 사니까 밥 한 번 하면 며칠 먹거든요. 그 순간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밥 한 공기 아끼려다가 병 키웠네요. 이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밥 한 공기 값이 500원입니다. 그걸 아끼려다가 위 치료비로 200만 원 넘게 쓰신 겁니다. 누런 밥은 영양소가 다 죽은 시체 밥입니다.
비타민 B는 보온 12시간만 지나도 80% 이상 파괴됩니다. 비타민 B는 우리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게 없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열에 의해 변성되거나 파괴됩니다. 결국 남는 건 뭡니까? 그냥 칼로리 덩어리에 독성 물질만 가득한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밥이 노래지기 시작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건강이 밥 한 공기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런 밥보다 더 무서운 게 4가지나 더 남았어요. 특히 1위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절반이 응급실에 실려온 원인이거든요. 4위는 바로 따뜻한 밥솥이 세균 배양기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밥솥 뚜껑 열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보셨죠? 아, 밥이 따뜻하게 잘 있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바로 세균한테는 천국입니다. 밥솥 보온 온도가 보통 60도에서 70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뚜껑 자주 열거나 고무 패킹이 낡아서 김이 새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60도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서운 게 밥에 원래부터 숨어 있는 독한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쌀을 씻어도 안 없어집니다. 밥을 지을 때 끓여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균은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서 100도 열에도 버티거든요.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 속에 숨어서 위험을 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밥이 다 되고 온도가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세균들이 갑자기 깨어납니다. 마치 겨울잠 자던 곰이 봄에 깨어나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번식합니다.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1시간에 2배씩 늘어납니다. 세균 한 마리가 1시간 뒤에는 2마리, 2시간 뒤에는 4마리, 3시간 뒤에는 8마리가 됩니다. 12시간이 지나면 4096마리가 됩니다. 24시간이면 무려 16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밥솥 하나에 세균 1600만 마리가 우글우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 숟가락 드시면 몇만 마리씩 입으로 들어갑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밥 한 숟가락에 동네 사람 전체보다 많은 세균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65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십니다. 아드님이 서울에서 일하시고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세요. 그래서 밥을 한번 하면 사나흘은 드십니다. 밥솥에 넣어두고 보온 버튼 눌러 놓으시고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밥솥 밥을 드셨는데 저녁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 드셨어요. 그런데 1시간 뒤부터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가셨대요. 밤새도록 설사와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졌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릿하셨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탈수로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혈압도 뚝 떨어져 있었고요. 응급실에서 수액 5병을 맞으시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수액 5병이면 2리터가 넘습니다. 큰 생수통 하나 분량을 혈관에 직접 넣은 거예요. 검사 결과 심한 식중독이었습니다. 밥솥 밥에서 증식한 세균이 할아버지 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장 점막이 벗겨지고 피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밥을 며칠 동안 밥솥에 두고 드셨어요? 네. 닷새 정도요. 혼자 사니까 매번 밥하기 귀찮아서요. 그냥 보온 눌러두면 따뜻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 때문에 죽을 뻔했네요. 아들한테 짐 될 뻔했어요. 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 세균 먹어도 설사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다릅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분들의 70%가 60세 이상입니다. 10명이 식중독으로 돌아가시면 7명이 우리 나이 또래라는 겁니다. 뚜껑 여는 순간 밥통은 따뜻한 세균 번식장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세균이 더 빨리 자라거든요. 정확한 해결 방법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균보다 더 무서운 게 3가지나 더 남았습니다. 특히 다음에 알려드릴 3위는 치매와 직접 연결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3위는 바로 보온 밥이 설탕 덩어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솥 밥 한 숟가락 드시는 게 설탕 한 숟가락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갓 지은 밥은 우리 몸이 천천히 소화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밥솥에서 보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변합니다. 우리 몸이 이 밥을 순식간에 소화해 버려요. 결과가 뭡니까? 혈당이 폭발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을 단숨에 올라가는 것처럼 확 치솟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식힌 밥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생깁니다. 이게 혈당도 안 올리고 장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보온 밥은 이 좋은 성분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오히려 나쁜 당분만 가득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밥솥 밥은 콜라이고 식힌 밥은 보약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이순례 할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당뇨가 있으셨어요. 약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름을 자꾸 까먹으셨어요. 네 이름이 뭐였지? 하시면서요.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한 말을 점심때 기억 못 하셨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집 찾는 길을 헷갈리기도 하셨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68세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 병원 기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당뇨 수치가 최근 1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혈당이 자꾸 올라갔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밥을 밥솥에 계속 넣어두고 드세요? 네, 그럼요. 편하잖아요. 보온 눌러두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3끼 드시는 밥이 전부 보온 밥이었어요. 아침에 밥을 한가득 해놓고 점심에도 거기서 퍼 드시고 저녁에도 또 거기서 드시고 하루 종일 설탕물을 마신 겁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뇌혈관이 막힙니다. 뇌에 영양분이 안 가요. 뇌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마치 꽃에 물을 안 주면 시들어 죽는 것처럼 뇌도 영양분이 없으면 시들어 버려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매 위험이 3배 높습니다. 당뇨 없는 사람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면 당뇨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혈당이 뇌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쇠붙이가 빗물 맞으면 녹이 슬듯이 뇌세포도 높은 혈당에 망가집니다. 그러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고장나요. 할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밥 다 되면 바로 꺼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먹을 때마다 한 그릇씩만 데워 드시고요. 3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혈당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 수치가 30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도 느끼셨대요.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 이름도 이제 안 까먹어요. 장 봐도 길 안 헷갈려요. 6개월 뒤에는 치매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점수가 올라가 있었어요. 초기 치매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신 겁니다.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셨습니다. 선생님, 밥 때문에 치매 걸릴 뻔했네요. 아이들한테 짐될 뻔했어요. 이제 손주들이랑 놀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댓글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뇨 있으신 분들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없으신 분들은 숫자 2를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온밥보다 더 무서운 게 두 가지나 더 남았습니다. 특히 다음에 알려드릴 2위는 영양소가 전멸하는 이유입니다. 비싼 쌀 사놓고 영양분은 다 날리고 계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2위는 바로 12시간 지나면 영양소가 전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싼 쌀 사서 밥 지으시죠? 그 쌀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보온 버튼 누르는 순간부터 다 타서 사라집니다. 갓 지은 밥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우리 뇌가 깨어있게 만들어주고 기억력도 좋게 해줘요. 근데 보온 5시간만 지나면 밥에서 윤기가 사라집니다. 비타민이 죽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보온 1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가 90% 파괴됩니다. 10개 중에 9개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남는 건 뭡니까? 그냥 칼로리 덩어리입니다. 살만 찌우는 빈 껍데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싼 한우 사서 태워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양분은 다 날아가고 탄 부분만 먹는 꼴이에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2세 박만철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어요. 건강하셨죠?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하게 힘이 없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셨어요.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낮에도 자꾸 졸리고 밭에 나가도 30분만 일하면 지쳐서 쉬어야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심한 빈혈이었습니다. 혈액 속 적혈구가 너무 적었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에 어떻게 식사하세요? 혼자 사니까 밥 한 번 하면 이틀 먹습니다. 밥솥에 넣어두고 먹을 때마다 퍼 먹어요. 몇 시간씩 보온하고 계세요? 글쎄요. 한 12시간, 아니 하루 넘게도 두고 먹어요. 편하잖아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드신 밥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타민 B가 없으니까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철분도 파괴되니까 빈혈이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말씀을 듣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쌀 사 먹는데요. 비싼 거 사서 먹거든요. 할아버지, 비싼 쌀이 무슨 소용입니까? 영양분 다 날리고 계시는데요. 비타민 B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물에도 잘 녹아요. 그래서 보온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물처럼 증발하거나 파괴됩니다. 5시간이면 50%, 12시간이면 90%가 사라집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보온하면 산화됩니다. 마치 쇠붙이가 공기 만나면 녹슬듯이 철분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영양분은 다 없어졌는데 칼로리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보온하면서 수분이 날아가니까 같은 양인데 칼로리가 더 높아져요. 결국 뭡니까? 영양은 없고 살만 찌는 밥입니다. 할아버지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밥 다 되면 바로 한 그릇씩 덜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데워 드시고요. 2개월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지셨고 눈빛도 또렷하셨어요. 선생님, 기운이 펄펄 납니다. 바칠도 이제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검사를 해보니 빈혈이 거의 다 나았습니다. 적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몰라서 좋은 쌀 사놓고 영양분은 다 버리고 있었네요. 전기세만 축 내고요. 정확한 해결 방법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양소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게 한 개 남았습니다. 1위를 듣는 순간 오늘 당장 밥솥을 버리고 싶어지실 겁니다. 1위는 바로 긁힌 밥솥에서 나오는 중금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밥솥 열어서 안쪽을 보세요. 바닥에 긁힌 자국 있습니까? 은색 금속이 보입니까? 있으시면 지금 당장 그 밥솥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독입니다. 밥솥 안쪽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반들반들한 그 코팅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예요. 그런데 밥주걱으로 박박 긁다 보면 코팅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금속이 드러나요. 그 금속이 뭔지 아십니까? 알루미늄입니다. 가볍고 열이 잘 전해져서 밥솥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이 문제입니다. 이게 밥에 녹아 나와요. 알루미늄은 우리 뇌에 쌓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평생 뇌 속에 남아서 뇌세포를 죽입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치매 걸린 분들 뇌를 검사해 보니 알루미늄 농도가 정상인보다 10배 높았습니다. 10배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6세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검소하신 분이셨어요. 밥솥을 15년째 쓰고 계셨습니다. 안쪽이 온통 긁혀서 은색 금속이 다 보였어요. 그래도 아직 쓸만한데 뭐 하시면서 계속 쓰셨죠. 2년 전부터 할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름을 까먹으셨어요. 50년을 같이 산 남편 얼굴을 못 알아보기도 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놓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 못 하셨어요. 가족들이 놀라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였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할머니 피 속의 알루미늄 농도가 정상 범위의 8배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밥솥 오래 쓰셨어요? 아드님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밥솥 안이 온통 긁혀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이 군데군데 다 드러나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밥솥으로 15년 동안 밥 해 드셨다고요? 네, 어머니가 새 거 사드린다고 해도 아깝다고 안 바꾸셨어요. 할머니는 15년 동안 매일 알루미늄을 드신 겁니다. 하루에 조금씩 뇌에 쌓인 거예요. 처음엔 증상이 없습니다. 5년, 10년 지나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가 작동을 멈춥니다. 알루미늄이 뇌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요. 마치 전깃줄을 잘라버리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뇌세포 연결이 끊어지면 기억이 안 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일단 뇌에 쌓인 알루미늄은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어요. 수술로도 못 뺍니다. 그냥 평생 거기 남아서 뇌를 계속 망가뜨립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밥솥 하나 바꿔드릴 걸 그랬습니다. 5만 원이면 되는데 5만 원 아끼려다가 어머니 뇌를 망가뜨렸네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밥솥 하나가 5만 원입니다. 그거 아끼려다가 치매 걸리면 병원비가 얼마 들까요? 1년에 최소 1,0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입니다. 긁힌 밥솥은 독극물 제조기입니다.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뇌가 밥솥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즉시 덜어내기입니다. 밥 다 되면 30분 안에 꺼내세요.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 용기에 한 끼씩 담으시면 됩니다. 용기 바닥에 전자레인지 표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2단계 바로 얼리기입니다. 뜨거운 김 한 번 빠지면 뚜껑 닫고 즉시 냉동실에 넣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냉동 밥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2분이면 됩니다. 갓 지은 밥 맛 그대로예요. 오히려 혈당도 덜 올리고 장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단계 내솥 교체하기입니다. 밥솥 안에 긁힌 자국 보이면 즉시 교체하세요. 내솥 가격은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5만원 안팎입니다. 교체 주기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면 됩니다. 내솥 몇만원 아끼려다 병원비 수천만원 쓰지 마세요. 이 3단계만 지키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밥솥밥이 위험한 이유 5가지. 5위, 누렇게 변한 밥은 영양소 죽은 시체 밥입니다. 4위, 따뜻한 밥솥은 세균 1600만 마리 배양기입니다. 3위, 보온 밥은 설탕 덩어리가 되어 치매 위험 3배 높입니다. 2위, 12시간 지나면 영양소 90% 파괴됩니다. 1위, 긁힌 밥솥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뇌에 쌓여 평생 안 빠집니다. 이제 아시겠죠? 매일 드시는 밥 하나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7세 박영숙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치매 초기였던 분이요. 할머니는 이 3단계 방법 그대로 하셨습니다. 밥 다 되면 바로 꺼내서 냉동실에 넣고 밥솥 내솥도 교체하셨어요. 6개월 뒤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며느리랑 오늘 대화한 내용도 다 기억하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셨습니다. 선생님,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밥 다 되면 바로 꺼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 모습을 완전히 바꿉니다. 손주들과 행복하게 놀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짐 안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치매 걱정 없이 매일 웃으면서 지낼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줬는지 이제 아시겠죠? 밥솥 회사들은 보온 기능이 문제라고 말하면 밥솥이 안 팔립니다. 병원들은 환자가 줄어들면 손해예요. 일반 의사들도 이런 세부적인 원인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8년 동안 제 앞에서 고통받던 환자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밥 하나만 바꿨어도 막을 수 있었던 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지시는 모습 상상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자녀들에게도 꼭 보내주세요. 형제 자매에게도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께도 알려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져요.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바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병원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건강정보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